자, 지금 화면 하단에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 내용이 일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계엄령 선포의 배경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야당의 방탄국회 그리고 탄핵 정국을 상당히 우려했다. 이런 주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 국무회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쳤느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느냐, 심의를 거쳤느냐 이 부분인데 일부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장관 주장으로는 1시간 반 이상 그 회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김용현 장관의 주장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심판 절차에서 부정선거를 강하게 의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게 해달라. 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잠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 포고령 1호를 누가 작성했느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관련된 발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고, 자,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지 이런 것 때문에 가림막 설치 여부도 주목을 받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지금 일단 그 개정된 법정에서는 가림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가림막 부분은 사실 김용현 전 장관 쪽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국회 측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통수권자고 지위 피지위의 관계에 있는 만큼 대통령이 있는 앞에서 솔직히 증언을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원래 요구한 것은 가림막 정도가 아니라 아예 퇴정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윤 대통령은 지금 증언 내용을 못 듣고 나중에야 이제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아무래도 방어권 문제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래서 조금 절충적인 조치로 가림막을 치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을까 예견했는데 안 쳤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은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증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쪽 저쪽 편으로 따지면 국회 측 증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윤 대통령의 뜻에 오히려 더 부합하고 윤 대통령이 주장하고자 하는 취지에 더 부합하는 증언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배치되는 일부 측면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김 전 장관 입장에서도 굳이 윤 대통령 앞에서 할 말을 못한다, 이제 그럴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질문을 직접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증인입니다. 원래 형사 절차에서도 그렇고 재판 절차에서 신청한 측이 먼저 증인신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는 게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문을 30분씩 하고 그 다음에는 국회 측에서 30분을 할 겁니다. 예. 아무래도 국회 측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윤 대통령 측 주장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물어보겠다라고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주인정 기자, 지금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얘기가 조금 엇갈린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먼저 그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 전 장관은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우군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포고령 1호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서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윤 대통령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실수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김 전 장관 측은요,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증인신문에서 김 전 장관이 포고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정말 핵심 쟁점으로 지금 꼽혀왔는데, 지금 일부 보도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직접 작성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발언들을 현재 하고 있고요. 또 김용현 장관이 포고령을 관사에서 워드로 직접 작성을 했고, 또 12.12 사태 등 과거 사례를 참고해 작성했다라고 지금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고 일부 보도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가 왜 중요한 겁니까? 네, 이 포고령이라는 게 포고령 중에서도 1호가 중요합니다. 모든 정치 활동 일체 금지하는 내용. 이 부분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계엄 하에서도 국회 정치 활동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고령 1호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그리고 국회와 지방의 정당 활동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기 때문에 저 부분에 이제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1항, 그렇습니다. 1항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1항을 누가 만들었냐, 어떤 경위로 만들었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직접 구두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 포고령은 관사에서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직접 작성했다. 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12.12 등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작성했다. 자, 여기서 과거 사례가 왜 중요하냐면 현행 헌법에는 국회는 계엄을 선포해도 활동을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 해산권 이번 헌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12.12 등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작성했다. 그러면 지금 헌법을 모르고 본인이 실수로 한 거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주장과 어느 정도는 지금 일치하고 있는 그런 주장을 내놓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참조한 사례가 지금의 포고령, 지금의 어떤 그 헌법이 아니라 과거 사례라는 것은 과거 사례를 참조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사실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 과거 사례를 참조할 것을 윤 대통령이 알았느냐, 그리고 알고도 이것을 용인했느냐, 그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이 국회 권한이 제약될 수 있는 이런 포고령까지는 생각 안 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나갔다라고 한다면은 뭐 윤 대통령 지금 말이 맞는 거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한 것을 그래 이 정도면 좋겠다라고 승인을 했다고 한다면 또 지금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자, 김용현 전 장관 조금 전에 헌재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포고령은 관사에서 워드로 직접 작성했다. 본인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만 맥락상 김용현 장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위헌성이 있는 부분,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 부분은 12.12 등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작성을 했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고령이 논란이 되자 하나 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이 포고령이 국회 활동을 제한할 목적은 아니었다. 국회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계엄령의 내란죄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김용현 전 장관의 저 발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 그게 배치가 되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 제가 좀 너무 앞선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계엄령과 관련된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답변 내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성이야 본인이 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관련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비상계엄의 선포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귀속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을 건의할 권한밖에 없습니다. 작성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마무리했다고선 치더라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포고령을 검토했을 것이면 상식적인 사실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포고령 선포를 그대로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종합적인 법리 검토를 윤 대통령이 마쳤다는 진술도 나온 상황이라 관련 수사 기록상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추가 질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얘기를 당장 들어보면은 일단 그 다툼의 축을 조금 더 위쪽으로 큰 쪽으로 옮겨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허.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것은 이제 작성을 했는데 내가 작성한 건 맞는데 이거를 윤 대통령이 알았느냐 승인했느냐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다툼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나온 저 얘기는 국회 활동 제한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작성을 했든 이 내용 자체가 위헌 위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축이 이렇게 옮겨가 버리면은 이거를 누가 구체적으로 뭐 알고 승인했냐 그 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 문구 자체로 봤을 때 포고령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된 헌법재판소 이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은 관사에서 워드로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라는 주장을 내놨고요. 이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작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현행 헌법이 바뀌기 전에 국회 해산권 등이 있었던 과거 헌법이 있었던 그때 사례를 참고해서 작성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고령 1호는 국회 활동 제한 목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1호를 본인이 작성했기 때문에 작성 경위나 배경에 대해서도 여기까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김용현 장관은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내란 혐의도 받고 있는 주요 피의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점까지는 말씀드리죠. 하지만 이 포고령과 관련해서 만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내놨을 때 그에 따른 파장도 상당히 관심이 모았었는데 일단은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